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2과목 빅데이터 탐색에 대해서 3개의 챕터를 다 살펴보고 마무리 문제까지 다 풀어보고 끝을 냈죠. 자, 이제 절반 왔습니다. 절반 왔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과목 빅데이터 모델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챕터가 2개가 있는데, 먼저 챕터 1 분석 모형 설계에 대해서 작은 섹션이 2개가 있어요. 분석 절차 수립과, 그리고 섹션 02에는 분석 환경 구축이라고 2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챕터 01과 챕터 02가 있는데, 챕터 01은 챕터 0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기출 빈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에 챕터 1에 있는 섹션 01과 섹션 02에 해당하는 이 2개의 섹션을 이번 9장에서 한 번에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과목 이제 빅데이터 모델링이고요. 챕터 1 분석 모형 설계고요. 그 다음에 챕터 2는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데, 여기 이 부분이 기출문제에 좀 상당히 3과목에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한 2대8 정도 수준으로 얘가 많이 나와요. 뭐 많이 잡으면 3대7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 모형 설계에서는 이 챕터에서는 섹션 01과 02를 같이 할 건데, 기출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만 집약적으로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겁니다. 뭐 설사 다른 문제가 나올 값이라도 그때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챕터 2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섹션 01과 02로 현재 생각에는 나눠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내용도 좀 되고 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 모형 설계 챕터는 총 2개의 작은 섹션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분석 절차 수립과 분석 환경 구축이 각각 섹션 01과 섹션 02인데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하죠. 자, 분석 모형 설계의 섹션 01에 해당하는 분석 절차 수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분석 모형 선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석 모형 선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형을 선정하는 거예요. 분석할. 그죠? 그래서 분석 목적과 그리고 이미 수집된 데이터들의 변수, 피처, 그죠? 특징들을 고려하여 적합한 빅데이터 분석 모형을, 이제 모델링이잖아요, 이게. 그죠? 빅데이터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제 모델을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우리가 뭐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하든 딥러닝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집된 분석 목적과 수집된 데이터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적합한 빅데이터 분석 모형을 선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석 모형 선정은 분석 목적과 수집된 데이터들의 변수들을 고려해서 적합한 빅데이터 분석 모형을 선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통계라든지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 모형의 선정 방법을 이제 우리가 고려해서 적절한 데이터 분석 모델을 선정해야 되겠죠. 마구잡이로 수집된 데이터도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모델을 선정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분석 목적과 수집된 데이터의 피처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모형을 적절하게 이러한 통계나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 기반 분석 모형 선정 방법을 고려해서 적절한 데이터 분석 모델을 선정한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통계와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통계 기반 분석 모형을 선정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 자, 통계 분석. 앞에서 우리가 기초 통계량이라든지 뭐 기술 통계, 추론 통계, 상관관계, 뭐 그리고 인과관계 뭐 이런 것들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통계적인 분석 방법은 이제 통계 분석은 수치화된 자료죠. 그죠? 맞습니까? 물론 범주형도 있습니다만은 수치화된 자료가 제일 기본이죠. 그래서 수치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 현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해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통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라든지 뭐 아니면 트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인구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은 수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예측하고 이해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통계 기반 분석 모형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 기반 분석 모형에는 우리가 배웠죠. 기술 통계. 이거는 데이터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뭐 평균이나 분산이나 이런 것들 기초 통계량을 구하거나 혹은 우리 시각화 도구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그래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 우리 배웠습니다. 이거 앞에서 그죠? 그리고 추론 통계 여기에서는 뭐 귀무가설도 있고 모집단에 이게 어려웠었죠. 그죠? 제가 이게 어렵다라고 설명드린 적 있죠. 그래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추론 통계를 마무리를 하면서 그 추론 통계에는 공식이 참 많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뭐 모집단에 대한 그 모수 그죠? 통계량 값을 계산을 공식에 맞춰서 뭐 모집단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나 알려진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되는 게 바로 추론 통계였고 상관 분석은 상관관계라고도 하고 그죠? correlation 뭐예요? 두 개의 변수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 관련된 그러한 분석 방법이에요. 그리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배웠죠. 분산에 대한 분석, 그죠? 그리고 PCA라고 하는 우리 주성분 분석이 있었죠.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기술 통계, 추론 통계,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인과관계 분석, 분산 분석, 그리고 주성분 분석, 이렇게 되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통계 기반 분석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기술 통계 배웠습니다.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이라고 해서 얘는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평균은 그냥 기술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평균이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평균 두 가지가 또 더 있었지만 기하 평균도 있고 조합 평균도 있었죠. 그런데 뭐 이러한 평균 이상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애죠. 그 다음 분산,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떨어져 있는 분포,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분산에다가 분산이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제곱근을 구하는 게 바로 표준 편차였죠. 그죠? 이런 이런 등의 기초 통계량을 구하거나 시각화 도구인 그래프, 히스토그램이나 막대 그래프나 뭐 여러 가지 많았죠. 그죠? 그러한 그래프를 활용하는 분석 방법이 바로 기술 통계였어요. 이거는 아주 짧게 기술 통계를 요약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난 그 빅데이터 탐색 2과목 마지막 섹션이었죠. 추론 통계. Inferential Statistics. 이 좀 어려웠다. 그죠? 자, 모집단. 전체 집합이에요. 그죠?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 그죠? 이 표본으로부터 모수는 대표값이에요. 그죠? 뭐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이러한 모수들은 모집단의 대표값이 되는 수를 의미를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러한 모수와 관련된 통계량들의 값을 계산을 하고, 그죠?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는 모집단의 특성, 그죠? 너무 많은 모집단이 있다면 그거는 다 분석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죠? 표본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많은 데이터를 표본으로 뽑아서 우리가 모수와 관련된 통계량 값들을 계산을 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추론 통계였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추론 통계, 기술 통계, 그리고 상관 분석, 상관관계, 그죠? correlation analysis라고 해서 이거 우리 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상관관계의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상관 분석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 음에 강한 상관관계, 그리고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사이를 가진다. 0이 상관계수가 0이면 어떻게 됐어요? 그쵸? 두 개의 변수는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래프로도 이런 강한 음의 상관관계, 강한 양의 상관관계, 우리 이렇게 배웠다, 그죠? 그 다음,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이게 잘못 생각하면 좀 뭐라고 할까요? 인과관계 분석과 조금 비슷해요, 느낌이. 근데 잘 보세요.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귀,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 이상입니다.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Y에 끼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추정하는 통계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Y에 끼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추정하는 통계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흡연량에 따른 폐암 발병률을 연구하는 거. 흡연량이 만약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폐암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흡연량이 독립변수고 폐암 발병률이 종속변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수치적으로 추정하는 통계 방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과관계 분석과 커즐리티 애널리시스와 레그레션 애널리시스의 차이점을 한번 봅니다.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예요. 그죠? 그래서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며 결과가 어떻냐라는 걸 분석을 하는데 둘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독립변수,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수치적으로 추정하는 통계 방법이고 인과관계 분석은 말 그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 결과와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이 인과관계 분석이에요. 그래서 같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다른데, 같은 걸 쓰는데, 근데 얘는 수치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고, 얘는 말에서도 나왔듯이 결과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인과관계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 인과관계 분석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이게 기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분산 분석. 분산은 뭐예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아노바라고도 하고요. Analysis of Variance입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이에요. 분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죠. 아무리 통계학의 기초를 우리가 통계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분산, 표준 편차, 평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모집단, 표본, 그죠? 이제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집단의, 그죠? 두 집단에서 평균에서 분산값, 즉 총평균과 각 집단 간의 평균 차이에 의해서 생긴 분산을 비교해서 집단 간의 통계학적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평균이 여기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의 분산을 보니까 한 놈은 여기에 데이터가 몰려 있고 분산이, 그리고 한 놈은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 A, B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집단 A는 집단 B보다 평균에 가깝다. 평균에 가깝게 데이터가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평균과 각 집단 간의 평균 차이에 의해서 생긴 분산을 비교해서 집단 간의 통계학적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분산 분석, 아노바, 그죠? Analysis of Variance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던 주성분 분석입니다. 뭐예요?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이건 뭐였어요? 차원 축소 방법이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기존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유지를 한다 했죠. 보존하면서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들을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면서 피처들을 조금씩 좀 줄이는 그러한 형태죠.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하면서 필요 없는 그러한 피처들, 변수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이었죠. 그죠? 이게 바로 PCA, 주성분 분석이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7가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 우리가 지금껏 배웠던 거예요. 맞죠? 이런 것들 7가지가 바로 뭐다? 통계 기반 분석 모형 선정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통계 기반 분석 모형의 통계 기반 분석에 속하는 것은 그리고 이 7가지 중에서 하나를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무슨 통계 기반 분석 방법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주성분 분석은 차원 축소 방법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고, 그래서 기존 데이터 분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들을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는 방법. 분산은 말 그대로 집단 간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분산을 비교를 함으로써 집단 간의 통계학적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 인과관계와 회귀분석은 확실히 구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관분석은 너무나 잘 알죠.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2개 이상의 혹은 2개의 변수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음인지 양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상관분석이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마이닝 기반 분석 모형 선정.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통계, 분석 모형 선정하는 방법이 통계,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기반 3가지가 있는데 통계적인 부분은 7가지 다 살펴봤고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보자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이미 앞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하고 비교도 했죠. 예,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그냥 이사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뭐 다들 이제 설명해서 다들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 속에서 그죠? 수많은 데이터의 양의 데이터 속에서 그러한 데이터의 패턴 그리고 규칙 이런 것 등을 탐색을 하고 그죠?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그죠? 이러한 이제 통계 기법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 패턴이나 규칙을 먼저 탐색을 하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나왔던 7가지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다음에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가치, 밸류죠.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배웠듯이 이렇게 수많은 빅데이터가 있는데 앞부분만 아니면 뒷부분만 이렇게 본다라는 거는 여기서 패턴과 규칙이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분석을 들다 봐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타나다가 이쯤 가서 이제 패턴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죠. 규칙이나. 그죠? 그러면 이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표본 샘플링 표본 추출을 해서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치 있는 밸류가 있는 정보로 추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 기반 분석 모델에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분류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디게이티드 해서 뭡니까? 예측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군집화, 그룹핑하는 그죠? 군집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관규칙 모델이 이렇게 4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기반 분석 모델에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그죠? 예측 모델, 군집화 모델, 연관규칙 모델이 있는데요. 이 4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분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게 분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수의 속성, 피처를 갖는 객체들을 우리가 사전에 정해진 그룹 중 하나로 분류를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계적 기법, 예로, 그죠? 그리고 트리 기반 기법,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는 의사결정 나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기법,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모델, 이러한 4가지가 어디 클래시피케이션에 속한다 이거예요. 분류 모델에 다수의 속성을 갖는 객체들을 우리가 이미 사전에 정해놓은 그룹 중 하나로 분류하는 기법을 우리는 분류 모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통계적 기법, 그리고 트리 기반 기법, 그리고 최적화 기법,
그리고 기계학습 모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금 우리가 봤던 분류 모델에서의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측 모델, 프리딕션이라고, 프리딕트, 뭐죠? 예측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프리딕션. 이거는 지금 현재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 데이터로부터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분석을 해서 다른 데이터의 결과값을 말 그대로 예측 모델이니까 예측하는 기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통계적 기법에서 회귀 분석이 있었죠. 회귀 분석의 예로서 뭐였습니까? 흡연율이 높아질수록 흡연량이 높아질수록 폐암 발병률이 높다. 그래서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몇 프로, 두 갑을 피우는 사람은 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귀 분석이 예측 모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나무. 역시 의사결정나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디시전 트리예요. 결정하는 트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을 예측 가능한 규칙들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나무와 비슷하다고 하여 의사결정 나무, 트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을 예측 가능한 규칙들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모형으로 그 모양이 나무와 비슷하여 의사결정 나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측 모델은 말 그대로 과거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특성을 분석해서 다른 데이터들의 결과값을 예측하는 기법이다라는, 그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을 예측 가능한 규칙들을 마치 나무처럼 이렇게 트리, 뭐가 패턴이 되면 이렇게 해서 어떤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가 바로 예측 모델에서의 의사결정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계열 분석. 우리 이미 알죠? 그죠? 이렇게 있다면